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러운 AT&T 관련 뉴스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갑자기 AT&T의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채널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소문이 돌더니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 공식 합병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발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합병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T&T가 지난 디렉티비 매각에 이어 이번 워너미디어까지 매각하게 되면 결국 미디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통신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다른 미디어 기업들에게 로열티 장사를 하느니 내가 직접 하겠다며 뛰어들었던 미디어 사업을 결국 약 6년 만에 접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모든 상황이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설명되는 듯 싶습니다. 전 CEO였던 랜달 스티븐슨이 인수합병한 디렉티비와 타임워너 그리고 그 당시 랜달 회장의 오른팔로서 이 모든 인수합병건을 성사시킨 장본인이자 현 CEO인 존 스탠키 그 당시엔 AT&T를 이끄는 쌍두마차였으나 랜달 회장의 은퇴 후 이 모든 걸 전부 되돌리며 은퇴한 랜달 전 회장의 등에 칼을 꽂는 스탠키 현 회장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AT&T의 채권자들 역사책에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네. 로마 공화정 시대 삼두 정치의 대표 인물이자 로마 제국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던 줄리어스 시저와 그를 배신하고 살해하는 최측근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와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죠. 지금 AT&T의 상황과 사뭇 비슷한 듯하네요. 일요일 갑자기 돌던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 소문은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 결국 130빌리언 달러 규모의 합병으로 공식 발표가 났고 양쪽 회사의 대표들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 직접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이 시작하고 오전 10시까지는 기대감에 34달러 근처까지 갔던 주가가 10시 이후부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무너지며 결국 마이너스 2.7%로 마감하였고 결국 지난 1년간의 신기록을 세우며 시작한 AT&T 주가는 물량도 지난 1년간 최고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7%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지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주식 또한 큰 폭의 상승에서 시작한 후 하루 종일 무너져 내렸고 빌황 사태 이후 무릎에 머물던 주가가 허리 정도에서 시작하더니 결국 다시 무릎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합병건이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되었는지 워너미디어의 대표조차도 모든 협상에서 배제되며 며칠 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네요. 그럼 이 합병건의 자세한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합병건은 AT&T가 워너미디어를 스핀오프로 분리 독립시킨 후 분리된 워너미디어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가 되고 AT&T는 이 새로운 회사 지분의 71%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디렉티비 매각건과 매우 흡사하죠. 이렇게 세워진 회사를 Reverse Morris Trust라고 하는데 이런 합병건이 왜 유리한지는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병의 총 규모는 130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워너미디어의 부채가 90빌리언 달러 정도이므로 AT&T가 챙기게 될 현금의 규모는 약 40빌리언 정도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AT&T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워너미디어를 분리 독립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AT&T에서 분리 독립시킨 후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하여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새 회사의 이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워너 디스코? 워너 커버리?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탄생한 새 회사의 지분의 71%는 AT&T가 가지게 됩니다. 저번 디렉티비 매각과 비슷한 이런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 방식의 매각과 합병은 AT&T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은 사업을 분리시킴으로써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분리된 기업의 지분만 챙김으로써 향후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주는 이로움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합병은 모든 절차가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성사됐을 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AT&T는 엄청난 세금 지출 또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합병건으로 탄생할 새 회사는 이 수많은 채널과
디스커버리 플러스, 그리고 HBO Max라는 거대한 OTT 채널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향후 미디어 시장에선 넷플릭스, 디즈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공룡 미디어 기업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 합병권의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승자로 첫 번째는 그동안 엄청난 부채로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주가에 피해를 보던 주주들입니다. 이번 워너미디어 매각건으로 결국 AT&T의 기업 구조는 미디어 사업 진출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고 회계장부 또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 이에 따라 주가도 예전에 30달러대 후반, 40달러대 초반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승자는 디스커버리의 거의 소유주라고 봐도 무방한 최대 주주 존 말론입니다. 현재 디스커버리의 주식은 클래스 A, B, K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게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존 말론의 주식 평가액이 크게 상승할 거란 계산입니다. 세 번째 승자는 넷플릭스입니다. 다른 미디어 경쟁사들과 달리 유형자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이뤄진 넷플릭스의 기업 구조가 지금도 미디어 시장에선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상생의 합병 또는 파산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넷플릭스는 훨씬 가볍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인지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번 합병 뉴스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음은 이번 합병권의 패자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패자는 AT&T 주식을 고배당률 때문에 들고 있던 투자자들입니다. 이번 합병 발표 때 합병 후 AT&T의 잉여현금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할 거라 발표했는데요. 2020년 잉여현금 규모가 20빌리언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40%면 8빌리언 정도가 배당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소리인데 이는 작년에 배당으로 지급된 15빌리언의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배당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소리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AT&T의 높은 배당률을 즐기며 주가 변동에 신경 안 쓰던 수많은 주주들이 들고 있던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높겠죠. 어쩌면 월요일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7%로 곤두박질 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패자는 다른 미디어 기업들인 비아컴과 컴캐스트입니다. 둘 다 매우 좋은 기업들이지만 미디어 산업이 향후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합병한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 이렇게 3강 체제의 삼국지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아컴과 컴캐스트는 더욱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 두 기업이 합병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 발표 후 두 기업의 주가를 보면 비아컴도 높은 데서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무너지며 결국 마이너스 1.29%로 마감하였고 컴캐스트는 무려 5.5%나 하락하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기업 주식 모두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혹시 합병할지도 모르니 팔 수도 없고 속이 쓰리네요. 마지막 패자는 AT&T의 전 CEO인 랜달 스티븐슨 회장입니다. AT&T 역사상 장수한 CEO 중 하나이자 임기 동안 통신기업을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며 디렉티비와 타임워너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CEO인데요. 결국 이 두 건의 인수가 모두 실패로 평가받고 자신의 오른팔이자 이 두 인수건을 모두 마무리 지은 장본인 현 CEO 존 스탠키에 의해서 자신의 업적이 모두 물거품되면서 결국 역사엔 불명예스러운 CEO로 기록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팔아요, 말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번 합병권으로 AT&T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된 AT&T의 밸런스 쉿인데요. 우선 자산의 규모는 부채와 주주자본을 합친 거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AT&T의 총 자산 규모는 547빌리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자산, 단기 부채, 그리고 장기 부채 부분만 떼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T&T의 문제는 바로 이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의 규모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보다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즉 빚을 못 갚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현 상황에서 이번 타임워너 매각건으로 자산의 130빌리언 달러가 떨어져 나간다고 보고 그중 부채인 90빌리언 달러도 장기 부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액인 40빌리언을 현금으로 챙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쪽에서도 마이너스 90빌리언, 부채 쪽에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90빌리언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지난 디렉티비 매각권까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티비 매각 규모가 16빌리언 달러 정도였으니 그만큼 자산이 빠져나가고 그중 부채인 8빌리언도 장기 부채에서 차감되고 8빌리언은 현금으로 받고 다시 한번 양쪽 모두 마이너스 8빌리언으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유동성 자산은 111빌리언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외 자산은 338빌리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부채 또한 160빌리언에서 62빌리언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그럼 이제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77빌리언 달러의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해진 게 보이시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111빌리언으로 늘어나니 단기 부채를 청산하고도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이 남는 정상적인 재무제표의 모습이 되네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그동안 배당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에겐 분명 악재이고 주식을 던지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채 때문에 오르지 못하던 주가가 향후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면 예전처럼 30달러대 후반, 40달러대 초반까지 오를 수도 있으니 시세 차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물론 당분간은 고배당 주주들이 던지는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때 더 줍줍한다면 매우 리스크가 적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전 그 어떤 매수나 매도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AT&T는 디렉티비에 이어 워너미디어까지 매각하며 미디어 사업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즉 기존 잘해오던 통신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란 뜻으로 비춰집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향후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합병된 회사 이렇게 3파전의 삼국지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아컴과 컴캐스트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합병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번 합병권 성사 시 그동안 고배당주로 사랑받던 AT&T 주식의 배당률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큰 부채 기업을 두 개나 덜어냈으니 재무 상태는 다시 예전처럼 건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합병권은 배당 주주들에게 악재, 반대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주들에겐 호재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은 갑작스레 발표된 AT&T의 타임워너 매각과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발표만 났을 뿐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 앞으로 이 합병권이 제대로 마무리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AT&T 주주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